1975년 겨울, 20살 종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에서 일어나 빠르게 세수를 마쳤어요. 공장까지 걸어가는 길,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공장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견습공 월급은 고작 3만 원. 그래도 괜찮았어요. 야간 고등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모두 기술책을 사는 데 썼거든요. 밤 10시 학교에서 돌아온 종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기계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렸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10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봄 종수는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사랑하는 영희와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종수야, 우리 함께 꿈을 키워나가자. 영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영희는 낮에 재봉틀을 돌리고 종수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앉아 미래를 그렸습니다. 상철이와 함께 회사를 차리면 어떨까?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료 한상철은 영업의 천재였거든요. 종수의 기술과 상철의 영업력이 합쳐지면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종수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985년 가을, 드디어 대한정밀공업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공장에 기계 5대,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종수와 상철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종수야, 우리가 해냈구나. 상철이 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시작이야, 상철아.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종수는 밤새 기계를 만졌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영희는 도시락을 싸서 공장으로 달려왔어요. 고생이 많아요, 사장님. 영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수가 피곤함을 잊고 웃었어요.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종수의 기술력은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밀부품 특허만 3개를 땄습니다. 직원도 200명까지 늘어났어요. 하지만 1995년 어느 날 종수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종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피하는 눈치였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 상철이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게 뭐야?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이 고개를 돌렸는데 그 표정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종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회사에게 더 좋은 길이야. 순간 종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설명해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종수의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계약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종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종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상철이 준비한 함정은 치밀했습니다. 종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도 기술도 명예도.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영희가 병원에 쓰러진 거예요.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종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병환이 너무 깊어졌어요. 영희는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종수야,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영희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영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종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2000년 봄 종수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도시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종수의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희야. 작은 도시 골목에 종수마트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종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00년 늦은 봄 종수는 작은 도시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영정사진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빈 점포 앞에서 종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먼지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볕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종수마트라는 작은 간판을 달던 날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종수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처음 몇 년은 평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수를 그냥 슈퍼 아저씨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오면 종수는 항상 하나씩 더 챙겨줬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종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0년 어느 날 말순이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할아버지, 일하면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네. 1,000원 안 돼요? 종수가 당황했습니다. 원래 가격인데 왜 깎으라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정가예요. 아, 그럼 됐어요. 말순이 퉁명스럽게 나가버렸어요. 종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말순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다른 주민들에게도 종수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정중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아저씨, 이것 좀 깎아줘요. 어차피 여기서만 사는데. 정가가 3,000원인데요. 에이, 그깟 몇백 원이 뭐 그리 아까워요? 철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종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순자의 태도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네 청소 담당을 정해야 해요.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주민이 모여 있었는데 종수만 빼고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데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하죠. 종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종수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 박 아저씨 오셨네. 영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종수는 영희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영정 속 영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종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변했을 때 종수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슈퍼 앞에서 키득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가게 할아버지 오빠. 맨날 똑같아. 진짜 돈이 없나 봐. 그 말이 종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종수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장부를 정리하면서 종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0명의 직원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종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 정말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2015년 가을, 무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종수를 보는 시선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민총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종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 이번 겨울 제설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순자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종수도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순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노인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소?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순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 말이 맞아요. 우리끼리 정하죠. 영우가 거들었어요. 종수의 손이 주먹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소?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민이 슈퍼에 들어와서는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도 외상 좀 해주세요. 지난달 것도 아직. 에이, 어차피 다른 데 갈 곳도 없잖아요. 우리가 안 사주면 누가 사줄 건데? 철민의 말에 종수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어서 계산서나 써줘요. 바빠 죽겠는데. 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썼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다른 마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의 통장 잔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면서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희의 영정이 종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예전에는 친절했는데 이제는 시큰둥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고생하세요. 종수가 인사했지만 택배 아저씨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종수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와서는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야, 저 할아버지 진짜 가난해 보여. 맞아, 옷도 맨날 똑같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장사도 안 된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종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내밀었어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 아, 싫어요. 엄마가 여기서 사 먹지 말래요. 서연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종수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영희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날 무시해. 영정 속 영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과거의 영광이 떠올랐어요. 200명의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시절. 정밀부품 특허를 받고 기뻐하던 날들. 언젠가는 저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시는 계속됐어요. 거울을 보며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야. 종수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2020년 어느 가을 오후 종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요즘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종수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수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라는 말에 종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대한정밀공업 김 회장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종수의 손이 떨렸어요. 대한정밀공업. 자신이 만든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음 주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창업주로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장님의 기술이 지금 우리 회사의 핵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영희야, 들었어?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 영정 속 영희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종수는 20년 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달라 보이네. 종수가 혼잣말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쭉 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종수는 떨렸어요. 정말 자신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한편 동네에서는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말순이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종수마트가 문을 안 열었네. 철민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아마 어디 갔나 보지. 뭐 별일 있겠어? 순자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어요. 저녁 7시 TV 뉴스가 시작됐어요. 송미경 앵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한정밀공업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설거지를 하다가 TV를 흘끗 봤어요. 별로 관심 없는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말순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동네 슈퍼 할아버지였어요. 저 사람이. 말순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철민이 맥주를 마시다가 TV를 보고는 입을 벌렸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 왜 그래? 저 사람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 아니야? 순자네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어머, 박 할아버지가 왜 TV에 나와? 영호는 아예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윤대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창업의 주역이신 원로 경영자 박종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종수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 보던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당당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뒤바뀌었어요.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꿈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화면 속 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위엄과 품격이 넘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그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동네 사람들은 얼어붙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저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우리가 뭘 한 거지?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우리가 놀렸던 분이야? 조용히 해. 아이들도 순간 겁이 났어요. 뉴스가 끝난 후 동네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처럼 슈퍼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말순이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반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존댓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종수가 평상시와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종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면 드릴까요? 종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드러웠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점심때 철민이 왔어요. 평소에는 건방진 태도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어제 TV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민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종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 안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나왔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순자가 찾아왔어요. 평소에 종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었죠. 박 사장님 다음 주 마을 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순자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순자도 부끄러워하며 나갔어요. 저녁 무렵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아니, 사장님. 민준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종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놀려서 죄송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종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좋은 과자를 더 많이 줄걸.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부모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문제죠. 종수의 말에 부모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날 밤 종수는 영희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신기하지?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영정 속 영희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종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다음 주 마을 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호가 종수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박 사장님, 앞으로 동네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뿐이에요. 한 달 후 종수마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어요. 동네 어른 박종수 사장님을 모시는 종수마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현수막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창업에 대해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종수가 젊은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실패와 성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 종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평온하고 당당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거구나. 종수가 혼잣말했어요. 화려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영희야, 이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됐어. 영정 속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살아남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한 일들이 잘한 일인 것 같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